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 상황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2,500선을 10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줬는데요. 결국에 하루 만에 2,500선을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자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주게 된 건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한 데 힘입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양대 증시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부터 낙폭을 키워가더니 결국에 코스피 지수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에 어제와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는데요. 증권주와 보험주 내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HLB 그룹주도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를 보여준 하루였는데 오늘 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체크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 오세요. 타임아웃 코너입니다. 타임아웃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아쉬운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내 종목만 돈이 안 되냐 이런 말씀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돈이 될까요?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이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일 미증시는 강했단 말이에요. 네, 엇갈렸죠.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바이콜을 외치고 있는 테슬라가 4%나 상승을 해주면서 전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견인을 해주었는데 우리 시장이 이 분위기를 지금 잘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AI 반도체주들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도 보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이 상위 7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이 7종목들만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와는 조금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지금 한국 시장은 조금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PBR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비대면 치료주들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매우 약세를 보이면서 과대 낙폭을 했었던 종목들의 소폭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을 볼 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역상관계수가 가장 높아요, 이 지표가. 10년물이 오르면은 지수가 떨어지고 10년물이 떨어지면 지수가 오르고 이게 되게 정교하게 조금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조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틀 정도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과대 낙폭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 종목들도 결국에는 시장이 프리미엄을 반납해야 되는 지점이 반드시 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가치주들의 상승 랠리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런 자본의 성격이 지금 일본 증시에서 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프리미엄이 반납이 됐을 때는 우리 증시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이 되면은 일본 증시의 정책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의 코스피도 여전히 PBR이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와 같아질 수 있다. 요즘 일본 증시 정말 좋잖아요. 네. 2월에 발표될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된 저 PBR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15분 상담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고민점들 들고 와주셨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JYP 엔터입니다. 네, 10만 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엔터주 좋은 소식 없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JYP 엔터가요 76,800원에 오늘 주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뭐 박진영 대표도 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는 바닥인가 뭐 이런 공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일단은 이슈를 보면은 네. 엔터사들 대형 엔터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최대 주주의 어쨌든 매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일단 과거 엔터사들은 확실히 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정 그룹이라든지 특정 인물에 대한 성패 여부에 따라서 네. 그런 성장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엔터 산업 자체가요, 네. 레벨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IP 산업도 커졌고요. 지금 엔터사들이 일단 그룹의 앨범을 내게 되면은 흥행 기준 목표를 기본적으로 빌보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오랫동안 지금 최근 20년 동안 그 무려 이제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그 트레이닝 과정들이 빅데이터로 지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이 트레이딩에 대한 노하우가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타국이 좀 따라오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도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일지언정 지금은 추세를 이탈해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언제 잡아줄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엔터 사업이 언제 바닥을 잡아줄지 뭐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곳이 바닥이지는 않거든요. 네, 항상 그렇죠. 그것은 절대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우선 추세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탈을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7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반등을 했을 때는 9만 5천 원 구간에서 나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고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캔들이 커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해 주셨지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대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시려면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사리님께서 보내주신 엔캠입니다. 13만 5,500원의 매수가 있으시고요. 5% 비중입니다.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수익 중이라 익절 타이밍 물어보셨고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캠이요.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엔캠 지금 익절하기엔 조금 아까울까요? 조금 더 보셔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네. 엔캠이 지금 IRA 법안 최대 수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배제를 완전히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해액 부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일본이 15%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11%입니다. 근데 엔캠이 이 북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캐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5년까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은 25년 정도부터는 전해액에 대한 캐파가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 자체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을 해야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엔캠은 지금 거의 물 만난 물고기 마냥 계속 올라갈 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 중국 보여지고요. 덕분에 반사 이득을 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엔캠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손절가는 명확하게 좀 잡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올라갔을 때는 라운드 피겨인 20만 원을 목표가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의 목표가는요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CCS입니다. CCS가 2,41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CCS가 오늘 종가는 1,274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CCS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최다 출자액 투자자 그 거부 불허 소식이 좀 났습니다. 요 내용 때문에 지금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재료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 조금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최근에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지금 물려있는 비중이 좀 괜찮은 의신데 비중 자체는 지금 낮은데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정도의 시가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하고 조금 멘징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기회 비용을 좀 살려가지고 좀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우선 나머지 절반 비중은요 일단 들고 계시다가요 반등이 나왔을 때 요 하한가 중단부인 1,500원 구간까지 왔을 때는 나머지 물량도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다른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CCS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포르투 갈가리님께서 보내주신 태성입니다. 5,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태성 오늘 종가는요, 4,45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이 1월이에요. 1월 23일 5,87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죽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밑단에서 들어왔었던 그 매물대들이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을 지지해주고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직전 지지선을 받았었던 이 4,000원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 의견을 좀 드리고요. 4,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5,500원까지는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태성의 손절가는요 4,000원대였고요. 목표가는 5,5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웅화이팅님께서 보내주신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11,03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입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왔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요 오늘 종가 8,7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11,000원대면은 얼마 전에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트코인의 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추세는 또 어떨까요?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43,000달러대까지도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STO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크립토 거래소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반등세가 나름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증권이 이 관련 이슈가 토큰 증권에 대한 모멘텀이요. 저는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일본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제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도 토큰의 증권화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고 블랙록에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받아줬다라는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감기가 있는 그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이제 STO 관련주들도 같이 좀 더 끌고 올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자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전고점인 14,000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상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탈을 했을 때 정리해야 되는 가격들을 이야기를 굳이 드리자면 네. 8,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기술적으로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까지는 조금 노려보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STO 관련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조금 거래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대한 여부가 또 중심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시젠입니다. 25,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이런 장에서 수익 중이라 애틋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 보내줘야 될까요? 라고 왔어요. 시젠 어제 36,600원의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고 오늘 26,5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떨어지면서 좀 많은 불안감 있으실 것 같은데 시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PCR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네.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한때 이제 진단키트 국내 대장주로도 움직였었던 맞습니다. 종목이고 그때는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정말 크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PCR 협업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코로나 때처럼 파급력 있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AI 모멘텀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협업을 하면서 네. AI, 그 엣저, 오픈 AI인 엣저를 여기서 좀 지원을 해주기로 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매우 높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시즌은 이제서 그게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AI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좀 소강 상태일지언정 좀 키 맞추기 매수세가 조금은 좀 더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양봉의 시가, 즉 24,100원 구간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네. 올라갔을 때는 32,000원을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LNF입니다. 2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왔는데 LNF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은 이런 주가의 흐름이 급등한다. 이건 다 옛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약세이다 약하죠. 보니까 네. 이 양극재 소재 대표주 중에 하나가 이제 LNF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LNF가요, 그 테슬라향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거든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의 명운에 따라서 네. LNF의 주가 흐름도 거기에 상관계수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거는 전일 테슬라는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LNF 주가를 오늘 얘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를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2일 기준으로 평균일 기준으로요. 네. 마이너스 1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들은 단기 반등이 유효한 위치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님,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비중을 봤을 때는 너무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네.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고요. 반등이 네. 나왔을 때 한 1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6만 5천 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롯데지주입니다. 41,600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롯데지주 계속해서 지금 저 PBR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41,000원 부근까지는 금방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로 가동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 우리가 20년 전에 저 PBR주들, 가치주들의 그 장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뭐 지주사들, 금융사들 주가가 정말 뭐 3배, 4배 이상씩 쭉쭉 달려줬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피 금융주들이 특히나 이제 PBR이 매우 낮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롯데지주도 코스피 금융업에 해당이 되는 지주 회사고요. 네. 무엇보다 롯데지주가 매력적인 부분은 자사주입니다. 자사주가 32%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분명히 책임 공시를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의무 공시화를 요구를 한다면 정부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 자사주를 속각하는 방향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주가 레벨업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27,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넉넉히 좀 잡아드릴게요. 35,000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털터리 제이지님께서 보내주신 CIS입니다. 11,660원 매수가셨고요. 15% 비중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올까요? 라고 왔어요. CIS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요. 9,760원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이 11월 30일 작년입니다. 최고점이 12,65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반등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요. 이게 2차전지 관련 네.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떨어지고 있네요. 예, 2차전지.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LNF라든지 이런 양극재부터 소재들 주식부터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뭐 전고체, 장비주들 이렇게 또 수급이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2차전지 대장주들이 단기 과대 낙폭 구간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폭 반등이 이쪽에서 나와줄 수 있고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2차전지가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사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으로는. 네, 단기간으로요. 예, 단기간으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11,000원 구간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테니까 11,000원 구간. 네. 이거 지금 보내주신 매수가랑 크게 차이도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11,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요. 혹이나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전저점이 9,000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를 이탈을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해주시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J ENM까지 해보겠습니다. 82,00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입니다. CJ ENM이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하고 어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 76,600원입니다. 82,000원 갈 수 있겠죠? 82,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네. PBR 네. 종목이거든요. 0.3에서 0.4 정도 되는 PBR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운이 오늘도 계속해서 뒤에도 등장할 이야기겠지만 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여부에 따라서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저희 CJ ENM이었는데요. 이 종목만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평단가가 82,000원이고 비중은 20% 정도 갖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좀 전고점이 85,500원이었고 평단가가 이때보다 좀 높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10,000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겼지만 네. 이야기를 하려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되고 진짜로 정부에서 의무 공시화를 하라고 이제 상장 기업들의 그런 네. 명령 하달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책임 의무 공시를 하기 싫어가지고 PBR 1배까지는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세들이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평단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적인 대응을 봤을 때는 네. 직전 저점을 기술적으로는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요. 올라갔을 때는 9만 원 이상까지도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주가가 조금 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테마성이다, 단기 테마성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향성을 잡고 네. 이행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은행주랑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가 특히나 저 PBR 관련된 예.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고 예. 거기에다 벚꽃 배당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도가 집중이 됐는데 저 PBR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저 PBR 종목들이. 예, 맞습니다. 그 종목들 내에서 전문가님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업종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도 뒤에서 사실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뭐 증권주, 보험주, 뭐 화학주 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금융지주주들이 지금 가장 PBR이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주 장세 랠리가 네. 다시 오게 된다면 이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세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멘토님께서 주목하시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오이랠리 기법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좀 길게 갖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기법을 좀 연구하셨다라고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이랠리 기법 하면 가장 고민하고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 게 가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이랠리 기법 설명해 주시죠. 예,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조금 네, 시켜드리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없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이랠리 기법은요, 52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매수 적기 구간을 포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법에는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시계열이 짧다라는 겁니다. 매매 주기가 짧아서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단기 과열로 인식이 돼서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 대대적인 모멘텀의 변화로 인식돼서 단기간 수급이 더 붙어서 올라가든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빠르게 나와준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보다 방향성을 빨리 잡아준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장점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손실을 어떻게 짧게 가져가냐? 우리가 신고가를 돌파를 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컨택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추세 하한선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냥 하한선을 이탈을 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요, 네. 작년처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네. 또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처럼 뭐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뭐 100%, 200%, 3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성립이 되고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반등이 소폭 나왔을 때 약수익을 보고 탈출을 하는 시도를 항상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환경에서 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키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를요, 손실을 길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2 랠리 기법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위 랠리의 기법의 핵심은 결국에 스피드하게 수익을 길게 갈구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가성비 좋은 물건을 늘 사려고 하지만 사실 가격이 싸면 물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많은 물건의 특징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도 가격이 싼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싼 것보다는 진짜 적정 주가가 평가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격만 저렴하다고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5위 랠리 기법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랠리의 포착 조건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먼저 첫 번째 그 포착 조건은요. 52주 신고가를요. 돌파를 한 첫 구간에서 네.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50% 100% 올라가는 상황에서 종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첫 돌파 구간에서 일단 보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52주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52주 신고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52주 저점, 평균 저점 대비 100% 이하의 신고가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인데 예를 들어서 300%, 400%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과열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못 물리게 되면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2주 신고가인데 100% 이하의 신고가의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그동안의 저점, 그동안의 박스권을 통과하지 못하던 주가가 이제서 통과를 해서 올라가는 상황. 즉 그동안 없었던 기업의 대대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세 번째는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들을 보자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유연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따라서 너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들만 보려고 한다면 매수할 종목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천억, 4천억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대대적인 모멘텀이 변화를 할 때 네. 그런 속임수라든지 불순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조건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위 랠리 포착 조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52주 신고가가 처음으로 돌파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본다면 왠지 오늘 5위 랠리가 포착된 종목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궁금해하실 게 가는 종목 지금 들어가면 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매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봉 차트 상에서요. 52주 첫 신고가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등장을 해주었다면은 앞선 조건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지 여부와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러니까 52주 평균 바닥부터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왔을 때에 100% 이하로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다 확인이 됐을 때 일봉 차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봉에서 봤을 때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을 우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처음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기존 보유자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모멘텀 변화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그 첫 급소, 이 구간을 52급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네. 이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자. 이것이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손절은 52주
추세 하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한선을 이탈할 경우 손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와 손절 포인트 체크해 주셨는데 매수 포인트는 먼저 주봉으로 체크를 하고 일봉에서는 급소를 파악한다. 그리고 손절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예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 갖고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안게 가져다 준 그런 종목인데요. 한미 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5일 랠리 기법이 언제쯤 떴을까요? 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얀색 화살표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봉상 52주 신고가가 들어갔을 때 포착이 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신호 포착된 구간부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후 신호에는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요.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보는 것입니다. 신호가 나왔을 때 저점 대비 100% 이하의 상승이었고요. 네. 한미반도체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당연히 5천억 이상이었습니다. 넘죠. 예, 그리고 포착된 날은 작년 3월 20일에서 3월 24일입니다. 자, 조건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 자, 왼편에 음영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음영 구간이 주봉상에서 확인했던 52주 신고가 구간입니다.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5월 16일에 52급소가 처음으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네.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한 경우라면 6개월 안에 240%라는 큰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 노란 선이 보일 겁니다. 이 노란 선이 52 추세 하한선, 즉 손절가입니다. 자, 급소 구간과 손절가가 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이탈을 해가지고 하한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손실폭이 매우 짧습니다. 네. 다만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길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손절 라인을 딱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실을 아주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노란 선을 이탈하게 될 때는 그렇다면 바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가요? 예, 노란 선을 종가상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5일 랠리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직접 이 종목에 좀 적용이 되는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일 랠리 기법 다운받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박 들어오시고 5일 랠리 기법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한 가지 종목으로는 조금 예시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을 갖고 오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 체크해 볼까요? 이 작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강세를 맞아요. 보였었던 종목이죠.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신고가를 첫 포착을 했었던 것이 4월 24일에서 4월 28일입니다. 이때 신고가 신호가 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당시 52주 저점 대비해서 80% 상승 구간입니다. 즉 100% 이하 상승 되네요. 구간이라는 것의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이 당시에도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기술적 조건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음영 구간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 구간입니다.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5월 16일에 52급소가 첫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됐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이 노란 선이 추세 하한선을 터치하지 않고 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70% 수익 시세까지 나와준 네.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52 랠리 기법은요. 기술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기술적 요건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기 급소까지 포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의 대대적인 모멘텀이 실제로 변화가 되는지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준다면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갖는 매수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급소가 뜨기 전에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미용 의료기기, 맞아요. 화장품 테마,
올해 호실적이 계속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쪽 테마주들의 분위기가 계속 좋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자체 이제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을 네. 하는 그런 사상 최고 실적까지도 계속 갱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료기기 수출 5대 강국 위에서 민간에서 R&D 10조 원 투입 예정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또 이제 작년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 6년 5개월 만에 허용을 한다.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와주면서 이 업종과 실적 성장 자체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급소가 포착이 됐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5월 16일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매수를 하셨다면은 최대 수익 70%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일랠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기법인데 재료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 종목을 얼마나 더 갖고 갈 것인지 이 종목이 얼마나 크게 상승할 것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 이 종목도 늘 올라갑니다. 흥하의 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강한 종목이라서 예. 이 종목이 좀 오일랠리 기법이 잘 적용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을까요?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흥하이온 주봉 차트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고가 신호가 언제 나왔냐면 6월 26일, 작년 6월 26일에서 6월 30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이 됐을 때 저점 대비 74%입니다. 100% 이하 상승이죠.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봉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음영 구간 이후에요. 사실 이제 8월경에 한번 신호가 포착이 되긴 했는데 52 추세 하한선 밑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박스권을 계속 그리다가 12월 14일에 52 급소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착 때 매수를 하셨다면 144%라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급소 포착 당시에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DI 지수가 3,000선을 돌파를 그쵸. 했고요. 당시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반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거는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가 되었죠. 홍해 리스크가 고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계속 유조선에다가 납포를 맞아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에즈 운하, 홍해에 대해서는 후티 반군이 계속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우려스럽게 부각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수혜를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리스크가 작년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그렇죠. 재료이기 때문에 이 급소가 포착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12월 15일 급소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면 한 달 만에 140%가 넘는 수익을 보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료까지 흥하해운 살펴봤는데요. 사실 중동발 리스크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일랠리 기법으로 이러한 재료들까지 좀 포착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게 신기한데요.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못해서 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시세를 잘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HK 이노엔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 다수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포착한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HK 이노엔 그런 만큼 뭐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HK 이노엔은 이제 전문 의약품 업체죠. 그리고 이제 HBMB 사업 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헛개 컨디션 이것이 이제 HK 이노엔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원츠 동사의 비원츠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큐텐 재팬에서요, 22년도에 시장에 진출을 해서 1년 만에 2100% 매출 성장을 기록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프트라는 이제 일본의 또 매장에 입점을 합니다. 50개 매점의 입점 예정이 네 달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CART 치료제가 이제 국가 신약 개발 지원 과제로 또 선정이 됐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요, 보령이라는 제약사와 카나브 K캡 동맹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주가 업사이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K캡이 차지하고 있는 이 매출 비중이요, 이게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10.2%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1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업사이드가 어떤 업사이드가 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이라는 제약사가 HK 이노엔과 K캡과 카나브를 공동 판매를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동사의 K캡과 보령의 카나브를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인데요. 시장 확대,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형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카나브와 K캡 모두 연간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K캡에 대한 처방 추이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왼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23년도 5월 기준까지 3배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꾸준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처방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국내 위장관계 치료제 계열별 매출액 비중입니다. 자, 위에 조그맣게 보이시는 회색 음영 구간이 K캡에 대한 그 매출액 비율인데요. 19년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캡 자체 시장 성장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카나브와의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이제 공동 계약,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시너지까지 같이 더해지면은 충분히 여기서 주가 업사이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K캡에 대한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서 임상 3상이 오는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FDA에 품목 허가 신청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재무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동사의 주가가요, 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상장 직후에 8만 원까지 갱신을 한 그림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4만 원대입니다. 매우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상장을 한 해인 21년도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500억대입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게 1,000억대거든요. 근데 이제 카나브와의 이제 콜라보, 그러니까 이제 협동 판매 계약을 맺고 이런 시너지 효과로 외형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컨센서스는 되게 합리적인 컨센서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2배를 성장을 하는데 2년 전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에요. 그쵸. 예, 주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위편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공모가입니다. 상장한 해 21년도 그 공모가가 59,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만 원대입니다. 네. 적어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공모가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짚고 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2 랠리 기법에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리고 급소가 포착이 된다면 정말 좋은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작년 9월 25일에서 9월 29일에 첫 신고가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점 대비 50.90%입니다. 100% 이하죠.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은 당연히 조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음영 구간이 9월 달에 있는 신고가 영역이고요.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급소가 3번이 포착이 됩니다. 3번 포착 이후에 소폭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큰 시세를 주지 못하고 다시 눌리면서
급소가 3번 더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월에서 1월 사이에 다량의 급소가 포착이 된 것이죠. 이렇게 급소가 여러 번 포착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져 아주 좋은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기업이다.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언박싱 종목은 HK 이노엔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술 안 드셔도 헛개수랑 컨디션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주는 종목들도 그 상품들도 있는 데다가 앞으로 K캡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만 찾더라도 주가는 상승폭을 크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빨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저PBR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JB금융지주 갖고 오셨네요. 네. 말 그대로 그 금융 지주사입니다. 네. 운용사랑 은행사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지주사고요. 업종 내 최고의 ROE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주주 환원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주가 업사이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저PBR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동사가 금융주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성장에 대한 개선 방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를 공식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동이 됐을 경우는 조회 공시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책임 공시를 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PBR을 1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싶어 할 겁니다. 자, 동사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한번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제가 고릴라 리서치에서 공시되어 있는 글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이제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업종별 PBR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업, 증권, 보험 이쪽이 가장 낮은 PBR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PBR은 현재 0.4 기준이고요. 이게 PBR이 1배로 됐었을 때 그 BPS, 그러니까 주식당 순자산 그 단가를 보게 되면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금융업의 형태를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얼라인 파트너스가 실제로 JB금융그룹에 실제로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 지주사들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려야 된다. 동사가 주주 환원율이 3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올리네요. 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여기 부분에 대한 업사이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차트, 마지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인데 성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주 환원율을 높이게 되면 배당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들을 이제 업사이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52 랠리 기법과 같이 포함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JB금융지주의 주봉 차트를 보면 11월 13일에서 11월 17일이 52주 신고가를 첫 포착을 한 구간이고 저점 대비 36%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100% 이하입니다. 시가총액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음영 구간 이후에 급소가 11월 27일에 이어서 1월 10일에 포착이 되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에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업사이드 될 만한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JB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PBR 테마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종목 뽑으려면 오일리 기법에서 포착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JB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언박싱 종목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이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졸트 보고서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